원전, 살충제 계란, 그리고 MBC, KBS 사태, 최근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오늘 발음 또 새네요, 갑자기. 수석 부의장 홍익표 의원을 저희가 스튜디오 직접 모시고 현안들 좀 중간 점검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최근에 대만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네. 정전이 발생하자 우리 보수언론, 조선일보, 동아일보 모두 네. 일시에 이거 탈원전 때문에 네. 대만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다가 결국 대규모 정전, 블랙아웃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네. 우리도 탈원전 이러다가는 블랙아웃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요금도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대서특필을 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블랙아웃 우리 경험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예. 그래서 블랙아웃 경험하고 나서 대안으로 대규모로 이제 원전을 짓기 시작한 거죠. 예. 그 당시부터. 근데 지금 대만의 사태하고 이번 블랙아웃이 원전 정책 탓이다. 이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만에서 요번에 사고가 난 것은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거든요. 예. 다탄 발전소라고. 여기서 직원이 실수로 연료 공급을 한 2분간 안 해가지고 이게 중단된 거예요. 예. 근데 이 발전소가 대만 전체 전기 공급량의 12%를 차지합니다. 10분의 1 이상.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중단되니까 이 순간적으로 예비 발전을 돌려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돌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수력 같은 경우는 발전 즉시 전력이 나오지만 네. 원자력을 포함해서 가스 발전소나 석탄 발전소 모두 다 최소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불을 때워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2시간 이상 필요하니까 이거는 셧다운돼서 요번에 정상화되기까지 다른 예비 설비 가동 예비를 돌리는데 한 4시간 이상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전혀 원자력 문제와 관련이 없는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 예, 실수에서 기초한 거고 또 구조적으로 우리가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의 전력 공급 규모가 42기가와트인데요. 네. 우리는 113기가와트 전력 공급 설비량 설비 네. 기준으로 규모가요. 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말씀드린 대로 10% 이상이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한 개 단일 발전소가 대개 2%를 넘지 않습니다. 한 개가? 예. 그러니까 가스 발전소 규모가요. 네. 그래서 이 원자력은 그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크지만은 네. 그래서 이런 발전소 한 개가 사고가 난다고 해서 블랙아웃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 케이스가 완전히 다르다. 예. 그러니까 말씀의 이유는 대만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실수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개 단위의 발전소가 그 정도 커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스 발전소는 2% 정도고 네.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의 한 5% 이상 7, 8%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예비 가동 설비 예비율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되는 전력 부족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전력 예비율이 우리가 보통 평상시 한 25%, 한 2, 3%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제일 높았을 때가 한 27% 전력 예비가 남았어요. 그리고 제일 전기 많이 쓰는 때 있지 않습니까? 올여름에 피크 시라고 했을 때. 그때도 한 14% 이상 설비 예비율, 전력 예비율이 있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만이, 결국은 탈원전으로 인한 비용 상승 부분을. 네. 전기요금을 올려서 커버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미 제가 몇 차례 제가 정책이든 우리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발표한 거는 전력 예를 들면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당분간 한 5, 6년간은 없고요. 그리고 왜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전력 예비율이 너무 많아요. 전력이 너무너무 많이 남는다? 예, 남아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20% 이상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전기요금이 싼 거는 미래 부담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를 해요.
미래 부담을 안 한다는 건 어떤 예.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기요금 구성이 딱 나오는데 한 30%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3분의 1씩 나눠지는데요. 3분의 1이 발전 비용, 즉 연료비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석유나 예. 석탄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직접 생산에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비용도. 3분의 1이 네트워크 비용이라고 해서 송배전만 관련된 개통망 관리 비용이 예. 있습니다. 전선도 세워야 되고 하니까. 예, 예. 이게 이제 3분의 1, 3분의 1씩 들어가고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3, 4% 정도가 또 뭐에 들어가냐면 이 정책 지원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미래 에너지를 부담하고 탈원 그 원전 문제를 그 셧다운 하려면 나중에 원전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3분의 1을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광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데 3분의 1 정도는 투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미리 이 전기요금에 포함시킨 거죠.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석탄, 화석연료는 언젠가 고갈될 테니까. 예. 예. 그런 비용을 미리 집어넣는다. 더 이상 이 화석 에너지 우리가 온실가스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국제 고갈도 될 테니까요. 예, 고갈도 되고 예. 그다음에 국제 기준에 따라서 온실가스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원전 해체나 지금 그 중저준이 있지 않습니까? 경주에 방사물 폐기장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보통 중저준이라는 게 뭐냐면 장갑이나 예. 간단한 작업하거나 옷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폐기물 하는 건데 그게 한 300년 걸려요. 피해가 없을 정상 수치로 방사능이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그 원전에서 작업할 때 입었던 옷. 예. 그리고 장갑 이런 그런 거를 걸 하는데도 300년인데 그런 거를 처리하는데도 300년이 걸린다. 예. 근데 이제 지금 고준위 폐기물 만들자고 하지 않습니까? 방패장을요. 예. 이 고준위 폐기장이란 건 핵원료 이런 거예요. 지금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전부 다 발전소 내에 쌓아놓고 있는데 예. 이게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환경이 되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100만 년인가 200만 년인가 그 정도 10만 년 걸립니다. 100만 년보다는 적네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건축물이 10만 년을 버틸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죠.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을 우리는 지불하지 않고 있고 유럽 국가, OECD 국가의 대부분은 이미 그걸 전기를 포함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싸다. 싼 건 맞지만 우리는 그래서 원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싼 건 맞는데 그런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OECD 국가보다 싼 것이고 그런 예. 걸 포함하면 훨씬 더 비싸질 것이다. 예,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탈원전과 무관하게 예. 실제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야 될 다른 돈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싸진 거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건 국회에서 국감장에서 매번 했던 얘기인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의원님 잘못이고요. 아니 이제 미래 비용을 포함하면 훨씬 더 원전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전기 요금에 포함되는 게 맞는데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예. 우리는 전혀 지금 원자력 에너지가 싸다고 얘기하는 거는 거기 세금도 지금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죠. 그다음에 전혀 미래 비용 부담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미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영국 모든 통계에서 한 2020년 이후가 되면 원자력보다는 태양력이나 풍력이 훨씬 더 저렴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보고를 제가 예. 들었는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이제 반론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반론들도 있는데 보수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원자력 학계에서는 본인들의 전공이고 본인들이 그것으로 학위도 땄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전이 안전하다고 하고 생산성이 높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보수 언론은 왜 이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걸까요? 우선 왜 그런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말해주세요. 예, 우리 원전업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 수력 원자력 있고 한수원이 있고 또 원자력 문화재단 등이 있는데 한 4개 정도 관련된 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나가는 홍보비가 연간 한 200억이 넘습니다. 광고. 예, 일단. 광고 홍보비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언론에만 들어가는 것만 해도 50억이 넘어요. 50억 정도 광고료. 예. 그러니까 또 기타 무슨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쓰고 있는데
그 원자력을 왜 광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광고의 그 이유는 두 가지죠. 그 원전이 안전하다. 예. 그런 광고 가끔씩 있죠. 예, 원전이 안전하다는 걸 이데올로기를 사실 그동안 전파해 온 겁니다. 그래서 원전이 깨끗하고 안전한 거다라는 걸 굉장히 우리 사람들 속은 머릿속에 심어 놓은 거죠. 원자력 우리나라 발전소가 무슨 시장 경쟁을 하는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자력이 무슨 소비재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상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원자력이 경쟁 제품과 다투는 게 아닌데 광고를 할까? 예, 그리고 우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예, 광고할 필요가 없네요, 사실. 광고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 광고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게 그리고 그 제일 많이 받은 게 우리 그 보수 일간지들이 제일 많이 그 광고비를 혜택을 보고 있어요. 보수 일간지들이. 예. 그래서 직접적인 이유는 광고비와 관련된 게 있다. 이런 이유도 하나 있을 것 같고 더 본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이 원자력 문제하고 성장론 개발주의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하고 경제 성장이 연계돼 있고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재계나 이런 쪽에서 요구가 있는 거죠. 재계는 계속 싼 에너지를 쓰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기업은 한국의 전기료가 싸서 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에너지 과다 산업, 전력을 과다 소모하는 산업으로 가서 안 되거든요. 그 인천 그 이런 제철소들이 많아요. 그 우리나라 제철소들이 전기로 그 쇳물을 녹이는 거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기로 할 때는 열 손실이 일정 한 그 35% 이상 열 손실이 생깁니다. 전기가 너무 싸서. 예. 그러니까 이 가스나 석탄으로 그 전기를 발생하는 과정에서 30% 이상의 열 손실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 손실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너무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까 그 제철소들이 전기로 그러니까 전기로 쇳물을 녹이는 거죠. 연력하게 역행할 정도로 전기료가 싸군요. 그런 거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데도 싸니까 쓰는 거군요. 전기로. 그렇습니다. 그거는 기업 탓을 할 수가 없죠. 기업은 그게 싸니까. 자기들은 그 경제적으로 맞으니까요. 아하. 그리고 이제 그 발전소를 한번 건설하면 적어도 몇 년, 4, 5년 이상 거기에 이제 건설 사업, 소위 대기업들이 건설 사업을 쥐고 있으니까 그 이권하고도 좀 연관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고리 오륙호기 실제로 이 건설하면은 앞으로 한 10년간은 그 원자력계에서는 안 지어도 될 거로 생각할 거예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 후에 보수 정권 들어오면 다시 원자력 정책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버티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신고리 오륙호기만 건설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그 사이에 10년 지나가니까. 10년 지나가니까요. 예. 길어봐야 10년 아니겠어? 그런 거죠. 뭐 우리나라 정권 텀이 지금 10년 단위로 바뀌니까. 10년 단위, 최근 2번 20년간은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뭐 미국처럼 미국도 8년 단위로 계속 바뀌니까 뭐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러면 다시 또 그 원자력 친화 정부가 들어서면 또 우리도 먹고 살 게 생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중단하려고 하는 걸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신고리 오륙호기만 짓고 나면 더 이상 자기들도 진짜 말하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한 2025년 30년까지. 그러니까 또 이해가 가요. 요거 한번 지으면 10년인데. 10년이면 뭐 다음 보수 정권 들었겠지만 이렇게 생각한다. 갑자기 이해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이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이제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주장하니까 그 정책에 일단 반대해놓고 보는 것도 있어요. 모든 정책에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대체는. 예를 들면 뭐 야당들도 사실은 원자력 비중을 낮추겠다고 다 대선 때 공약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다들 지금 뭐 대선 공약은 다 잊어버리고 원자력 정책이 너무 빠르다. 뭐 너무 성급하다, 졸속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은 탈원전 정책을 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새로 짓지 않고 기존의 원자력이 수명이 닿으면 셧다운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원자력 60년간 하겠다는 거 60년간 가요. 그래서 2079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0년간 하겠다는데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대만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탈원전을 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경우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급격한 전기요금 상승이 없다는 게 지금 원자력을 다 셧다운하는 것도 문 닫는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전력 예비율이 남아 도는 거예요. 그리고 문 닫을 발전소들은 문 닫게 하겠다는 거죠. 그냥 그렇습니다. 수명이 다 되면요.
탈원전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소극적인 탈원전이에요. 예. 예.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걸 문 닫겠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수명이 다 하면 그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리 오리코기가 만약 건설되면요. 2082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신고리 오리코기 수명이 그때까지 가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한 원전이 없는 나라가 되려면 2082년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했고, 예. 저희가 이 탈원전 관련해서는 반론권을 보장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저희 방송에는. 원전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요. 자, 살충제 계란 문제. 예. 일단, 집권 여당의 탈원전에 관한 시각은 이해했습니다. 살충제는요? 살충제 계란은 누구 책임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면 지금 문제가 뭡니까? 누구 책임이라기 이전에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농피아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핵섭이라고 이제 이 친환경 인증을 해주는 인증. 인증 마크가 있는데. 왓썹처럼 들려요. 핵섭. 예.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게 주로 이제 농림부에서 퇴직한 관료들이 그런 쪽으로 와서 인증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계속 인증기관을 만들고 인증기관을 통해서 그런 수익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료 출신들이 그런 기관에 가서 인증 사업을 하니까 그 후배들이 결국은 그 커넥션이 만들어져서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농피아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묵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증기관 설립 허가를 쉽게 내주고 또 인증기관이 하는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런 짬짬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농업의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각을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만들어진 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개발 독재,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식료품 가격을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쌀값을 그때부터 굉장히 제한하기 시작했거든요. 쌀값이나 농산물 가격.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는 농산물은 매우 저렴하고 싸게 공급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닭 같은 경우도 요번에 문제가 된 양계 농장도 AI나 또는 요번에 살충제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이 공장형, 그러니까 밀집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12층까지 있다고. 그건 다른 나라에서는 도저히 나오지 않는 층수라고. 움직일 수 없는 닭이 그 안에 그 닭장 안에서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게 문제가 꽤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10몇 년 전에. 그래서 KFC 아시잖아요. 그 켄터키 프라이 치킨 못 쓰잖아요, 지금요. 그래요? 예. 그래서 KFC로 바뀐 겁니다. 그럼 그게 왜냐하면 환경단체에서 그게 이제 자기들이 특정 부위를 이렇게 키운 거거든요. 이 닭을 생산하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는 닭이 아니다. 이것은 닭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제. 그래서 기억나시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전체의 풀네임을 불렀지만 지금 KFC로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마지막에 치킨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군요. 예, 그게 이제 환경단체의 문제가 돼서 미국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 우리도 거의 유사한 상태로 지금, 닭을 대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움직일 수도 없는 여름에 덥고 이런 데서 진드기가 생기는데, 닭이 숫자가 적으면 그걸 빼내서 청소하고 살균한 다음에 닭을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몇만 마리가 되는 걸 할 수가 없죠. 몇만 마리를 다 빼서 그걸 청소하고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닭이 있는 채로 뿌려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즘에 친환경 농장 같은 경우에는 닭을 방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풀어놓고 키우는 건데 우리가 옛날 자연적으로 키웠던 방식이죠. 지금은 다 이렇게 우리에 넣어둔 거니까. 그게 제일 비싼 계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문제가 된 거는 그렇게 키웠는데도 DDT가 이미 땅에 있었던 DDT. 이미 20년 전, 30년 전에. 그 문제는 우리가 또 다른 접근해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이 차제의 이 토양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다시 원전 문제하고도 연결되는데 우리가 한번 잘못 쓴 거는 후손에게 엄청난 재앙이 가는 겁니다. 그때 DDT 멋모로 썼다가 지금 3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저주처럼 돌아오는 것처럼 원전도 그래 마찬가지인 거죠. 이기에 윤리적 소비라는 걸 저는 민주당에서도 기치로 내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결코 값싼 농산물 가격, 먹거리에 대해서 적정 가격, 그다음에 그에 걸맞는 안전과 환경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새로운 가치라고 저는 보는 거죠. 저도 거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거리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게 제대로 자란 닭에서 나온 달걀인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꿔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유럽 선진국일수록 사실은 농업이 사양산업이 아니라,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기술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기술 혁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는 국민들에게 기본권이죠.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그다음에 이게 식량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국민 안전 문제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고기를 좋아하는 저는 참. 이렇게 해서 고기값이 올라가도 할 수 없죠. 자, 살충제 계란이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사실. 네. 예. 근데 이제 오래전부터 그랬다는 것이고,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계란만 그럴 것이냐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 그렇죠. 지금 걱정스러운 건 토양이 그 상태라면 닭이 흙을 먹어서 DDT가 나올 정도면 밭작물이나 농작물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문제죠. 그래서 정말 차제 우리가 먹거리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농산물이 그렇게 대량 생산되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다고 유럽보다 농산물이 싸지 않아요. 이건 유통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농민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중간 유통 과정에서 우리가 유럽보다 제가 아는 기준으로 유럽보다 농산물이 더 비싸게 많거든요. 예. 그러면 누군가 이 부당하게 많은 이득을 취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고쳐 나가려면 유통 문제도 농산물 유통 문제 봉바전이잖아요. 예. 그 농협이 그런 거 좀 잘하라고 만들었는데 굉장히 엉뚱한 금융사업만 자꾸 하려다가 농협이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본연의 업무가 이 농협의 본연의 업무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따로 모셔가지고. 이 모든 길은 그 MB로 가네. 이 MBC, KBS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조근조근 설명을 잘 하시니까, 제가 속속 귀에 들어와 있는 중인데, 이 MBC, KBS 문제는 과거 정권은 사실 정권에서 사장을 찍어서 바꿔버렸잖아요. 불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송이 걸리면 나중에 이기더라도 어떡합니까? 벌써 4, 5년 지나버렸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해결합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서는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에. 근데 툭하면 이제 우리가 공영방송 장악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정책회의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들 앞에 해당 방송사 로고도 못 들고 가는 방송 장악해서 정부 여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랬어요. 차라리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장악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장악이 안 됩니다, 근데. 예. 그래서 제가 공영방송 보고 얘기한 거는 정권이 장악하고 싶은 탐나는 방송부터 먼저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신뢰나 공정성 회복이 우선인데 최근에 MBC나 KBS 자체 내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죠. 구성원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시체말로 창피해서 못 살겠다예요. 그분들이. 우리도 그동안은 정말 참고 또 권력이 뒷받침하니까 우리가 숨죽인 채 살았지만 물론 그 안에서 투쟁은 계속 간헐적으로 있었어요. 그분들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고 자기들이 바꾸겠다고 하는데 김장겸 사장이나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 진짜 후배나 자기가 소속했던 기관의 미래를 위해서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제일 좋죠. 제 생각에는 그분들의 계산은 열심히 탄압을 받아가지고 그 탄압받는 이미지로 나중에 총선에 출마하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언론 탄압 이미지 받고 무슨 비례대표 받거나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았던 그 경력을 쌓으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일부러. 그럴 개연성도 있는데 우리거는 좀 앞으로 상황이니까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게 직접 나오시는 게 재밌군요. 그리고 오늘 하다가만 농협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한번 사자방 관련돼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나가는 홍보비가 연간 한 200억이 넘습니다. 광고. 광고 홍보비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언론에만 들어가는 것만 해도 50억이 넘어요. 50억 정도 광고료. 그러니까 또 기타 무슨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쓰고 있는데
그 원자력을 왜 광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광고의 그 이유는 두 가지죠. 그 원전이 안전하다. 예. 그런 광고 가끔씩 있죠. 예, 원전이 안전하다는 걸 이데올로기를 사실 그건 전파해온 겁니다. 그래서 원전이 깨끗하고 안전한 거다라는 걸 굉장히 우리 사람들 속은 머릿속에 심어놓은 거죠. 원자력 우리나라 발전소가 무슨 시장 경쟁을 하는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자력이 무슨 소비재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상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원자력이 우리가 경쟁 제품과 다투는 게 아닌데 광고를 할까? 예. 그리고 우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광고할 필요가 없네요, 사실. 광고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 광고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게 그리고 그 제일 많이 받은 게 우리 그 보수 일간지들이 제일 많이 그 광고비를 혜택을 보고 있어요. 보수 일간지들이. 예. 그래서 직접적인 이유는 광고비와 관련된 게 있다. 이런 이유도 하나 있을 것 같고 더 본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이 원자력 문제하고 성장론 개발주의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하고 경제 성장이 연계돼 있고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재계나 이런 쪽에서 요구가 있는 거죠. 재계는 계속 싼 에너지를 쓰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기업은 한국의 전기료가 싸서 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에너지 과다 산업, 전력을 과다 소모하는 산업으로 가서 안 되거든요. 그 인천 이런 제철소들이 많아요. 그 우리나라 제철소들이 전기로 그 쇠물을 녹이는 거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기로 할 때는 열 손실이 그 35% 이상 열 손실이 생깁니다. 전기가 너무 싸서. 예. 그러니까 이 가스나 석탄으로 그 전기를 발생하는 과정에서 30% 이상의 열 손실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 손실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너무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그 건축물이 10만 년을 버틸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죠.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을 우리는 지불하지 않고 있고 유럽 국가, OECD 국가의 대부분은 이미 그걸 전기를 포함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싸다. 싼 건 맞지만 우리는 그래서 원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싼 건 맞는데 그런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OECD 국가보다 싼 것이고 그런 걸 포함하면 훨씬 더 비싸질 것이다. 예,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탈원전과 무관하게 실제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야 될 다른 돈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싸진 거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건 국회에서 국감장에서 매번 했던 얘기인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의원님 잘못이고요. 아니 이제 미래 비용을 포함하면 훨씬 더 그 원전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전기 요금에 포함되는 게 맞는데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예. 우리는 전혀 지금 원자력 에너지가 싸다고 얘기하는 거는 거기 세금도 지금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죠. 그다음에 전혀 미래 비용 부담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미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영국 모든 통계에서 한 2020년 이후가 되면 원자력보다는 그 태양력이나 풍력이 훨씬 더 저렴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보고는 제가 들었는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이제 반론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반론들도 있는데 그 보수 언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뭐 원자력 학계에서는 본인들의 전공이고 본인들이 그것으로 학위도 땄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전이 안전하다고 하고 생산성이 높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보수 언론은 왜 이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걸까요? 우선 왜 그런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말해주세요. 예, 우리 원전업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수력 원자력 있고 한수원이 있고 또 그 원자력 문화재단 등이 있는데 한 4개 정도는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 실수에서 기초한 거고 또 구조적으로 우리가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의 전력 공급 규모가 42기가와트인데요. 우리는 113기가와트 그 전력 공급 설비량 설비 기준으로 규모가요. 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말씀드린 대로 10% 이상이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단일 발전소가 대개 2%를 넘지 않습니다. 한 개가? 예. 그러니까 그 가스 발전소 규모가요. 그래서 이 원자력은 그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크지만은 그래서 이런 발전소 한 개가 사고가 난다고 해서 블랙아웃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케이스가 완전히 다르다. 예. 그러니까 말씀의 이유는 대만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실수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개 단위의 발전소가 그 정도 커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스 발전소는 2% 정도고, 네. 그다음에 그 원자력 발전소는 한 5% 이상, 7, 8%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그 설비 예비율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되는 전력 부족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전력 예비율이 우리가 보통 평상시 한 25%, 한 2, 3%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제일 높았을 때가 한 27% 전력 예비가 남았어요. 그리고 제일 전기 많이 쓰는 때 있지 않습니까? 올여름에 피크 시라고 했을 때. 그때도 한 14% 이상 설비 예비율, 그 전력 예비율이 있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만이 결국은 탈원전으로 인한 그 비용 상승 부분을 네. 전기 요금을 올려서 커버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미 제가 몇 차례 제가 정책이든 우리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발표한 거는 전력 예를 들면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당분간 한 5, 6년간은 없고요. 그리고 왜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전력 예비율이 너무 많아요. 전력이 너무너무 많이 남는다? 예, 남아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20% 이상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전기요금이 싼 거는 미래 부담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를 해요. 미래 부담을 안 한다는 건 어떤 예.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 구성이 딱 나오는데 한 30%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3분의 1씩 나눠지는데요. 3분의 1이 발전 비용, 즉 연료비죠. 예. 그러니까 석유나 예. 석탄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직접 생산에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비용은? 3분의 1이 네트워크 비용이라고 해서 송배전만 관련된 개통만 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전선도 세워야 되고 하니까. 예. 이게 이제 3분의 1, 3분의 1씩 들어가고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3% 정도가 또 뭐에 들어가냐면 이 정책 지원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미래 에너지를 부담하고 원전 문제를 셧다운 하려면 나중에 원전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3분의 1을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광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데 3분의 1 정도는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미리 이 전기요금에 포함시킨 거죠.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석탄, 화석연료는 언젠가 고갈될 테니까. 예. 그런 비용을 미리 집어넣는다. 더 이상 이 화석 에너지 우리가 온실가스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국제 고갈도 될 테니까요. 예, 고갈도 되고 그다음에 국제 기준에 따라서 온실가스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원전 해체나 지금 중저준이 있지 않습니까? 경주에 방사물 폐기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보통 중저준이라는 게 뭐냐면 장갑이나 간단한 작업하고는 옷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폐기물 하는 건데 그게 한 300년 걸려요. 피해가 없을 정상 수치로 방사능이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원전에서 작업할 때 입었던 옷. 예. 그리고 장갑 이런 거를 하는데도 300년인데 그런 거를 처리하는데도 300년이 걸린다. 예. 근데 이제 지금 고준위 폐기물 만들자고 하지 않습니까? 방패장을요. 이 고준위 폐기장이란 건 핵원료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전부 다 발전소 내에 쌓아놓고 있는데 이게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환경이 되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100만 년인가 200만 년인가 그 정도 10만 년 걸립니다. 100만 년보다는 적네요. 원전, 살충제 계란. MBC, KBS 사태. 최근 이슈들이 많습니다. 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오늘 발음 또 새네요, 갑자기. 수석 부의장 홍익표 의원을 저희가 스튜디오 직접 모시고 현안들 좀 중간 점검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최근에 대만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정전이 발생하자 우리 보수 언론, 조선일보, 동아일보 모두 일시에 이거 탈원전 때문에 대만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다가 결국 대규모 정전, 블랙아웃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탈원전 이러다가는 블랙아웃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요금도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대서특필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리가 블랙아웃 우리 경험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래서 블랙아웃 경험하고 나서 대안으로 대규모로 이제 원전을 짓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부터. 근데 지금 대만의 사태하고 이번 블랙아웃이 원전 정책 탓이다. 이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만에서 이번에 그 사고가 난 것은 그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거든요. 예. 다탄 발전소라고. 여기서 그 직원이 실수로 연료 공급을 한 2분간 안 해가지고 이게 중단된 거예요. 예. 근데 이 발전소가 대만 전체 그 전기 공급량의 12%를 차지합니다. 10분의 1 이상.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중단되니까 이 순간적으로 예비 발전을 돌려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돌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수력 같은 경우는 발전 즉시 전력이 나오지만 예. 원자력을 포함해서 가스 발전소나 석탄 발전소 모두 다 최소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불을 필요합니다. 떼워야 되니까요. 떼워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2시간 이상 필요하니까 이거는 셧다운돼서 요번에 그 정상화되기까지 다른 예비 그 설비 가동 예비를 돌리는데 한 4시간 이상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전혀 원자력 문제와 관련이 없는